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6번째 강의, 고객의 욕구 파악을 위한 키 질문법 주제인데요. 저희 3가지 근육의 이제 관찰 근육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찰 근육은 이제 6강, 7강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관찰 근육 첫 번째 시간에는 질문법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회원님의 말을 좀 관찰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회원님이 단답만 하시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회원님의 말을 관찰하기 위해 회원님이 말을 술술 하게 하는 어떤 키 질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욕구 파악을 위한 키 질문법이니까 저희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니즈와 원츠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필요랑 욕구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욕구, 원츠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일단 니즈와 원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니즈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피트니스에서는 뭘까요? 사실 우리 업종에서는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자, 건강과 신체적 안전은 정말 생존에 필수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센터에 오셔서 어떤 니즈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체중을 줄이라고 해서 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재활 좀 하려고요. 제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운동을 꼭 해야만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은 건강과 안전이 내가 위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정말 운동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세일즈에서는 이 니즈를 건드리라고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를 재고, 회원님 진짜 이대로 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에 굉장히 크게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PT 등록을 유도했거든요. 트레이너는 마치 이번 PT만 하면 앞으로 평생 살이 빠진 채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판매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10년 전이 아니라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는 PT가 너무 보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PT도 많이 경험해보고 여기저기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허무맹랑한 이번 PT만으로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죠. 자, 그래서 원츠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이 원츠는 뭐냐면요, 내가 생존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나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운동하면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어떤 기대나 희망이라고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 거죠. 저 여름에 비키니 입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진짜 예쁜 직각 어깨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정말 아이에게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기대와 욕구입니다. 회원님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처음 만난 사람과 고작해야 10분 15분 안에 이걸 알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해서 얘기도 한데요. 제가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4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는 질문일 겁니다. 아니,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하고 싶으신데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으세요? PT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보통은 회원님이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진 않죠. 아무래도 이 상담을 주도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얘기의 핵심 의도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줄지. 왜냐면 딱히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이걸 팔려고 하는데 그다지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질문을 한 게 단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이 그 질문을 듣고 그냥 이래요 라고 하면 대화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도 뭔가 다음 말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지?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렇게 대화 패턴을 유지하면 단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회원마다 상담하는 내용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분은 다이어트 회원님, 몇 킬로, 체지방 이 정도. 식단 어떻게 드세요? 이거 바꾸셔야 될 분. 거의 레파토리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얘기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회원님한테는 불필요한 얘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얘기를 트레이너 관점에서만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분의 기대나 욕구를 알 수가 없고, 회원님 입장에서는 이 상담 현장에서 내 뭔가 이런 기대가 채워지려나? 이런 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저기 옆에 있던 센터 한번 가볼까? 그냥 운동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너 얘기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고개는 끄덕거리시더라도 좀 지루하다고 느끼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막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이 지루하고 관심 없어 보이는 표정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 문제는 신뢰도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뭔가 해야 될 것들, 회원님 개인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단도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회원님 입장에서는 기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나? 그냥 운동으로 채울 수가 없으려나? 하면서 결제할 가능성이 자꾸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이분의 욕구를 파악해야 된다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회원님이 말을 단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대화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회원님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키 단어들이 있어요. 이 키 단어들을 활용하면요, 회원님이 일단 말을 술술 꺼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추를 파악하는 건 이제 그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키 단어들은 이렇게 제가 8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계기, 경험, 이유, 동기, 원인, 기대, 감정, 제약 이렇게 해요. 제가 이것들을 넣어서 한번 방금 우리가 항상 하던 그 4가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물어만 봐도 회원님이 더 이상 단답으로 대답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만나서 회원님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단답이 나온다 그랬죠. 다이어트야. 뭐 근육 좀 늘리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회원님, 어떤 계기로 좀 운동을 배우려고 하셨어요? 운동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자, 어떤 계기가 되었던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최소한 처음부터 줄줄 얘기하시진 않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하고 싶으신데요? 우리도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요, 그냥 딱 수치적으로 대답을 하고 싶어져요. 뭐 5kg요. 기간 뭐 3달? 이렇게. 그러면 회원님 그거 3달 안에 안 되고 뭐 5kg보다는 좀 더 뭐 더 늘려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회원님 운동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기대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대감을 물으면요, 수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원님 아프거나 불편한 곳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계속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감정의 단어를 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회원님, 운동하면서 좀 걱정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회원님, 과거에 아팠거나 아니면 더 아파질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데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감정의 단어를 써서 물어보면요, 꼭 지금 내가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도 어떤 운동을 하면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까지도 털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회원님 PT 횟수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회원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결정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이거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하면서 오히려 물어봅니다. 얼마인데요? 횟수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알려주시면 고민해 볼게요. 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회원님도 내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회원님, 상담 오시면서 미리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운동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요. 자, 아니면 회원님, 등록하실 때 뭐 횟수나 비용 쪽으로 좀 제약이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언제 이후로는 장기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요.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적절히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처음처럼 결정하셨어요? 뭐예요? 이런 느낌보다는 혹시나 생각하신 게 있다면 제가 그런 걸 고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더 강한 질문이죠.
그래서요, 질문만 바꿔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훨씬 잘 얻을 수가 있고요. 회원님 입장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해주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니즈 또는 원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도요, 선생님들이 하게 될 질문이 바뀌실 거고 회원님들 대답 또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찰 근육에서 관찰하기 위해 일단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바로 이어서 들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